안녕하십니까. 새롭게 시작하는 정치, 경제, 미디어 스픽스의 첫 개국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더 스픽스 브리핑의 첫 방송의 진행을 맡은 박영식이고요. 매일 아침 이 스픽스 브리핑에서는 지역의 이슈와 더불어서 중앙의 이슈를 함께 여러분들께 상세하게 전해하는 아침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모든 내용들, 신문에 담겨있는 정치, 경제 모든 내용들을 다 만나볼 텐데요.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과 함께 관심 또 사랑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일 지방선거의 결과를 만나보는 그 다음 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많은 이슈들이 지방선거에 묻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선거 특집으로 첫 방송을 함께하게 됐는데요. 오늘 세 분의 전문가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계환 평론가, 송문희 고려대 전 연구교수, 김영기 메타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함께 오늘 지방선거와 관련된 이슈들 상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그 방송 컨셉이 첫 방송에 대한 내용들을 소감이 어떠냐 이런 거를 묻지 않고 바로 진행할 거기 때문에 첫 방송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자, 오늘 6일 지방선거와 관련된 내용들 조간신문에 당연히 많이 담겼겠죠. 선거 결과를 어떻게 신문들이 보도하고 있는지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간신문의 보도 내용들 먼저 만나보시죠. 네, 결과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을 일단 보고 계신데요. 첫 제목은 여당 압승, 민주당 패배, 지방 권력도 중앙 권력에 이어서 교체했다라는 것이 경향신문 일면 보도였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는 그래픽으로 준비한 선거 결과를 함께 만나보실 텐데요. 12대 5로 광역단체장은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뒀습니다. 민주당은 호남, 제주를 비롯해서 방금 전 오전에 경기도지사 선거를 민주당이 가져가면서 5개의 광역단체장을 가져가게 됐는데요. 경향신문이 바라보고 있는 지방선거에 대한 평가는 영호남 지역구도가 다시 강화됐다는 점, 그리고 교육감 선거는 저희가 마지막에 만나볼 텐데 보수 후보들이 9개의 자리를 가져가면서 약진을 했다는 평가를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된 그래픽은 저희가 따로 또 준비를 했기 때문에 경향신문은 이 정도로 만나보고요. 경북일보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대선 진땀승에서 지선 압승으로라는 제목을 사면에서 달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결과를 토대로 해서 국정 동력을 확보했다라는 제목인데요. 여소야대의 전국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고, 아무래도 이번 선거 결과를 토대로 협치를 해야 된다, 이런 제스처가 부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함께 내놓고 있습니다. 중앙 권력에 이어서 마찬가지로 지방 권력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당연히 탄력 붙을 수밖에 없겠죠. 다음 보도, 매일신문의 이면입니다. 화면에 보시면 양 정당의 희비가 엇갈려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준석 대표 주먹을 불끈 쥐고 눈도 질끈 감으면서 승리의 환호를 보내고 있는 국민의힘의 화면과 더불어서 본다면 민주당은 그렇습니다. 깍지 낀 모습으로 서욕을 당한 지도부의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국민의힘은 수도권과 충청권까지 잡았다라는 분석을 매일신문이 내놓고 있습니다. 여소야대를 뒤집을 기반을 마련했다. 마찬가지로 경북일보와 더불어서 마찬가지 평가를 해주고 있고요. 세계일보의 정치면도 함께 만나보시죠. 비슷한 장면입니다. 환호하고 있는 국민의힘, 서욕당한 더불어민주당, 잔칫집과 초상집이라는 글씨가 보입니다. 노란색 네모를 보시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세계일보는 전망을 하기를 법사위원장 자리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이 고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공수순을 밟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고, 침통한 야당은 결국 책임을 놓고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냐, 이 경랑에 휩싸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매일신문의 12면도 함께 만나보실까요? 썰렁한 모습, 이건 더불어민주당의 개표 종합 상황실인데요. 개표가 되고 나서 10분이 지나자마자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사진과 함께 보고 계시고요. 정치권의 반응 저희가 함께 짚어볼 텐데, 대구신문도 이어서 보실까요? 대구신문의 2면입니다. 흑백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대선에 이어서도 지선도 압승했다. 국민의힘 정권교체 완성. 17곳 중에서 12곳을 국민의힘이 가져갔고 5곳은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습니다. 여기에서 세 분의 총평을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먼저 송문희 교수께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좀 총평하시겠어요?
정권 교체의 완성이냐 아니면은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냐에서 프레임에서 일단 정권 교체의 완성 누구에 대한 견제냐라고 물었을 때 지금 출범한 지 얼마 안 된 정부에 대해서 무엇을 견제하겠느냐 오히려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은 민주당에 대한 거대 야당에 대한 어떤 견제 의식이 작동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짧게 해주셨고 정계한 평론가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총평을 해주신다면?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제 보궐선거에서는 이겼지만 지방선거 전체에서는 이제 완전히 패배한 결과를 낳았죠. 본인이 굳이 인천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느냐? 안철수 당선인을 대항해서 이제 분당에서 출마를 했다면 지방선거 결과가 이렇게 민주당의 참패로 이어지진 않았을 것인데 네. 아마 이제 국민들은 생각할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완벽하게 이겨냈느냐 아니면 민주당의 전략 부재 또는 내부 분열에 의해서 완벽하게 패배했느냐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 예, 민주당의 이제 몰패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민주당의 몰패다. 몰패입니다. 두 분 다 뭐 평가는 뭐 가혹하게 민주당에 좀 해주신 것 같은데 김영기 대표는 어떻습니까? 선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하셨어요? 글쎄요, 저는 이제 누구의 압승이다, 참패다, 이걸 분류하는 거에 앞서서 투표율이 낮았다는 거에 조금 주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50.9%면은 지난 지방선거보다도 10%포인트나 낮고, 그리고 성격이 다르다 하더라도 직전 대통령 선거는 77%를 넘었잖아요. 네네. 꽤 많은 유권자가 이제 투표장에 나오고 싶지 않았던 이유는 뭘까? 민주당은 제대로 성찰해야 하고 국민의힘도 이제 자만하기보다는 투표하지 않은 민심을 좀 더 무겁게 받아들이고 열심히 또 중앙에서 지방에서 행정 결과를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 네. 저는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경향신문 이면 저희 좀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결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평가를 짧게 좀 해봤는데 경향신문 이면 보시면 또다시 심판받고 외면당한 민주당 참담한 성적표를 보여줬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그 보도를 하는 언론에 따라서 평가가 조금 달리기도 합니다. 노란색 메모를 좀 만나보시면 경향신문은 재보선, 대선 그리고 지방선거까지 3연속 패배다. 뭐 사실관계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보도하는 언론마다 조금 다른 게 어떤 곳에서는 2연속 패배, 어떤 곳에서는 3연속 패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송 교수님 뭐가 맞습니까? 3연속 패배고요. 이거 지금 또 다음 2년 후에 바로 또 총선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또 이번에 민주당이 패배했다고 해서 국힘이나 정부가 또 만약에 협치를 하지 않는다면 2년 후에 총선에서는 또 어떤 결과가 날지 모릅니다. 예. 선거는 매번 오는 것이고 항상 민심은 바뀌는 것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민주당이 오히려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했다. 광역자치단체 장들 중에 인물로 보면은 빠지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 네. 오히려 마지막에 민주당이 좀 지도부가 우왕좌왕하면서 받쳐주지 못한 부분이 크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바로 민주당은 내용으로 빠져들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 투표율 낮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거 심각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이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 그랬거든요. 네네. 그때 국민들이 많이 지쳤는데 그 선거 이후에 바로 3개월 만에 또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방선거라는 거는 또 중앙과 다르게 정말 지방에 밀접한 민생과 이런 정책들로 얘기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많이 보이지 않고 대선의 연장전으로 가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느끼기에 정치 효능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표를 찍었을 때 이 표가 내 삶을 바꾸고 내 이웃을 바꾼다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별로 그런 걸 못 느끼는 거예요. 효능감이 없었다. 네, 그래서 아마 낮은 투표율이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질문도 좀 여쭤볼까요? 예상을 하셨습니까? 이렇게 민주당이 참패할 거다? 뭐 저는 예상했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네. 정기현 대표는 어떻습니까? 경기도라도 건진 게 천만다행이죠. 사실 경기도도 이제 질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고요. 예. 이제 낮은 투표율 말씀 두 분 다 하셨는데 민주당을 지지했던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강력하게 응원했던 한 유권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민주당은 차라리 더 망하는 것이 낫다. 예. 더 주저앉아야 다음 총선이나 대선에 기대를 할 수 있지.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
지난 대선 결과처럼 초박빙의 상황에서 지방선거도 어느 정도 선전을 한다면 예. 그것이야말로 민주당 미래를 더 암울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이제 의견을 듣고 그래서 이게 투표장으로 가지 않았구나. 역대 최저의 지방선거 투표율이지 않습니까? 예. 이제 이것이 국민의힘이 협치를 어떻게 하느냐, 국민의힘이 앞으로 국정 동력을 어떻게 확보해서 국민들을 설득하냐 이 문제가 아니라 예. 본질적으로는 민주당이 완전히 패배함으로써 이재명 후보의 차기 대권 구도, 예. 또 민주당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나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미래 구도, 예. 또는 이제 차기 당권 문제 이런 것들이 경랑 속으로 이제 휘말릴 겁니다. 이제 그 과정에서 예. 국민들이 주시하는데 누구를 봐야 하느냐? 예. 이번 선거에서 투표장에 가지 않았던 국민들을 쳐다봐야 한다. 지금도 오늘 아침에 보니 경기도라도 이겼으니 젖잘사 뭔지 아시죠? 예. 졌지만 잘 싸웠다. 네네.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총선도 대선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의 미래가 없고 진보 정치의 미래도 없고 그리고 국민이 주인되는 민주도 없다. 이런 이제 엄중한 국민들의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 교수께 여쭤본 질문을 좀 거꾸로 여쭤볼까요? 그럼 정기한 평론가는 민주당의 참패를 예상하셨습니까? 다행스럽게도 예. 경기도라도 이겼습니다. 저는 실제로 호남과 제주를 제외하고는 다 질 거라고 다 질 예상하셨습니까? 거라고 생각했고요. 그나마 민주당이 지금까지 지방자치를 하면서 서울에서도 그래도 10석 가까이 건졌지 않습니까? 이제 그 구청장 선거입니다. 예. 이것은 그만큼 민주당이 주민 밀착형 정치를 했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자치단체장들이 기초단체장들이 당선된 걸 보면 예. 천만다행이다. 여전히 이제 뿌리는 살아있다. 뿌리까지 완전히 뽑히지는 않았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예. 결국 전략과 지도부의 혼란 또는 내부 갈등들이 네. 지방선거의 에너지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하면서 죽진 않았지만 겨우 살려놓는 정도의 예. 민심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뒤에선 투표율도 분석을 해보고 왜 민주당이 졌는가, 또 국민의힘은 왜 완승을 거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들여다볼 거고요. 짧게 김영기 대표는 글쎄요, 뭐 이런 결과를 혹시 예상했습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평가한다면? 글쎄요, 진짜 아마 민주당도 이번 선거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민주당마저도 자신이 없어서 굉장히 읍소 전략을 많이 사용했잖아요. 네. 많이 뭐 참패를 예상했고 예상대로 그 정도로 나온 것 같고 네. 잘 지는 지방선거를 준비해야 한다라는 그런 뭐 논평들도 네. 그 전에 나왔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결과는 아마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리고 뭐 예상과 다른 특별한 막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놓고 세 분의 의견이 어떤지 좀 저희가 평가를 짧게나마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그렇다면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있는지 좀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 신문들의 내용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북일보의 일면 저희가 준비했는데요. 경북일보에서는 당연히 대구 경북의 상황을 일면에 내걸었습니다. 무소속 색깔을 제외하고는 빨간색의 국민의힘이 다 승리를 거둔 것으로 보여지는데, 국힘의 압승, 민심은 그러니까 대선을 넘어서 정권 교체의 완성은 결국 국민의힘에게 몰아줘야 된다. 이런 분석을 내놨고요. 다음 국민일보 일면을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참패, 거야 독선에 민심이 등을 돌렸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오만하고 독선을 보여줬기 때문에 민심이 등을 돌린 것으로 민주당의 참패 요인을 분석하고 있고요. 지방 권력 또한 중앙 권력 못지않게 교체가 돼야 된다는, 그래야 윤석열 정부의 동력이 확보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유를 국민일보는 내걸고 있고요. 대구신문의 이면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신문인데요. 거대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는 여론이 더 강했다. 그 이유를 거기서 알아보고 있고, 국민들은 정권 안정론에 응답한 것이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뭐 물론 새 정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컨벤션 효과도 있었다고 대구신문은 내다보고 있는 것 같고요. 동아일보입니다. 대선 패배에도 반성 없이 폭주를 했다. 이건 민주당에게 참혹한
패배를 안겨준 이유에 대해서는 폭주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충격의 3연패, 작년 보선, 올해 대선, 지방선거 이런 제목을 내걸었고요. 침통한 지도부의 모습까지 함께 내걸었습니다. 세계일보는 어떤 분석을 하고 있을까요? 국민의힘 압승은 국정 안정에 힘 실어줬다는 분석으로 앞선 신문들과 동일한 분석들을 내놓고 있고요. 바로 이어서 조선일보의 분석입니다. 국정 주도권을 여당에겐 쥐어줬고 그동안 야당에게는 회초리를 들었는데 어떤 이유에서 들었는가? 검수완박 그리고 야당의 발목 잡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회초리를 내린 것이다. 이런 이유들을 내걸면서 노란 네모를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 있네요.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서 청와대를 개방한 것 또한 영향을 줬을 것이다. 이런 세부적인 이유도 달았고요. 중앙일보도 함께 볼까요? 3면입니다. 검수완박, 이 편이 또 나왔네요. 검수완박을 밀어붙인 거야의 오만, 민심이 심판할 것이다. 노란색 네모를 보시면 그 맨 아래에 나와 있죠. 오늘 10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비대위가 시작한 지 한 20분 지났죠. 민주당이 지금 비대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번 결과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일보와 조선일보는 총사퇴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걸고 있고요. 전망과 관련해서 저희가 잠시 뒤에 더 자세히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겨레 이면도 만나볼까요? 성찰이 보이지 않았다. 민주당을 다시 심판한 것이다.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노란 네모를 함께 보시면 수사권 분리 강행에 국민들은 견제를 한 것이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 있었던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서도 비판한 것이다. 이런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유에 대한 분석들을 조간신문들이 하고 있는데요. 송 전문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해주시겠어요? 사실 지금 새 정부 출범하고 나서 0.73%포인트를 이겼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해보려고 하니까 거대 야당이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170석 야당인데 이 야당과 협치를 해보려니까 한번 보니까 협력을 안 하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지금까지 보여준 모습이 아까 검수완박 얘기했지만 뭐 다른 말로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라고도 합니다만 네. 그게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 그걸 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거대한 의석을 가지고 좀 독주하는 모습들 이런 걸 보여주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임대차 3법, 공수처법 이런 거 다 밀어붙이지 않았나. 민주당이 이렇게 두면 계속 새 정부에 대해서 발목 잡기 할 텐데 지금 한독수 총리 인준도 끝까지 늦추다가 마지막에 했었고 추경도 마지막에 그걸 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너무 견제가 심해지지 않겠나. 불안하기 시작하는 윤석열 정부 사실 초기에 어떤 국정수행평가가 높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하게 한번 밀어서 보자 이런 마음이 작동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전계환 평론가는 그 언론들이 분석한 이유, 근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십니까? 저는 이제 투표율과 좀 연관시켜서 봐야 한다. 지금 어제 한 50% 정도 나왔다고 보면 지방선거에서 한 60% 가까이 나와야 되죠. 결국에는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던 다수가 이번 이제 지방선거 투표장으로 가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거를 이제 윤석열 정부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아니다. 또 국정 안정을 선택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조금 지엽적인 문제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렇든 저렇든 0.73% 포인트로 대선에서 이제 패배했습니다. 그러면 대선 2라운드로 지방선거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이걸 경계 연속으로 보면 자 지난번에는 졌지만 잘 싸웠다는 의견 그리고 이재명이 자기 대권주자로서 확고하게 위치를 굳혔다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것을 일종의 게임 또는 국민에 대한 평가로 보고 2라운드 경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 그러면 어디에 출마를 할 것이며 예. 누가 나설 것이며 거기에 대한 평가를 무엇으로 받을 것이냐 대표적인 예로 한동훈 이제 검사 또는 지금 법무부 장관이지 않습니까? 평가를 제대로 한번 했어야 되는데 이걸 조국 전 장관과 비교하면서 청문회가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논문을 발표하거나 본인의 재산 정치 과정에 대한 여러 의문들에 대해서 밝히지도 못하고 예. 윤석열 2인자로 소통력이 되고 이런 부분에 제대로 따지지 못하고 완전히 패배하고 나니 겁을 잔뜩 먹었죠. 출마 어디 할 거냐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느냐 이러니까 결국에는 운동장에서 경기를 해야 하는 선수가
경기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을 살릴 것이냐는 생각을 해버리니 예. 자 차기 대권에 대한 막연한 욕심이 있는 송영길 이제 전 대표는 예. 갑작스럽게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해버리고 예.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했던 이재명 전 대선 후보는 압수수색이 들어오자마자 갑작스럽게 인천 계양을 선택을 해버립니다. 예. 완전히 꼬이게 되었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예. 예. 경제 연속선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국민의힘과 단단히 겨루면서 정권을 견제할 것이며 예. 또한 지난 대선에서 지지했던 그 많은 국민들을 어떻게 자신의 지지자로 끌고 갈 것이냐의 문제에 대해서 집중했다면 예. 경기를 이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막연하게 질 줄 알면서 혹시라도 모를 국민의 지지를 기대했던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본다면 예. 예. 윤석열 국정 운영의 안정을 국민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예. 민주당이 완전하게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실제 국정 운영이나 또 차후에 민주당의 혁신 과정들이 네. 좀 더 국민들에게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그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나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보다는 민주당 스스로 자멸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다.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지금 무슨 국정 안정이 됐습니까? 이제 허니문 시즌인데 그 의견은 이제 송 교수랑 같으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뭐 정치적으로 안정이 되었다. 경제 정책이 네. 나와서 국민들의 설득력을 갖게 했다거나 또는 이제 지방 분권, 국가 균형 발전과 관련된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웠던 윤석열 정부의 정책들이 뭐 제대로 작동되는 게 혹시 보셨나요? 저는 보지 못했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기대를 하는 것이 평가가 되어서 압승을 했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 네네. 기대를 하는 사람들이 투표장으로 나간 그에 비해서 민주당에 대해서 아까 회초리라고 얘기했는데 민주당의 회초리를 들고 싶은 많은 지지자분들이 이번에 그 지지를 철회하면서 약간 패배의식이 젖었다. 그래서 투표장으로 나가지 않았고 그분들이 또 차마 윤석열 정부를 찍지 못하는 또 이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 그런 분들은 나가지 않았고 윤석열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분들은 많이 나가신 거죠. 상대적으로 지금 네.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여기서 민주당의 문제를 볼 때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지도자의 문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도자의 문제. 네.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 송영길 후보 이런 분들 사실은 대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대선이 끝나고 나서 선당 후사의 정신으로 내가 죽겠다, 당을 살리겠다라는 마인드로 갔다면은 이런 사태가 왔겠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계양을에 계시던 분이 명분도 없이 서울로 나갔죠. 그 과정에서 민주당이 또 공천을 하니 많이 하고 굉장히 시끄러웠다가 네. 네 분이 있었고 거기를 또 이재명 후보가 간 거죠. 어떻게 보면 정말 깔아놓은 꽃길만 찾아서 간다.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 살리기 때문에 다른 지역이 오히려 피해를 봤다. 마지막에 총괄선대위원장이면서도 인천 계양을에 발이 묶이면서 실제로 그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시너지를 내려고 했던 인천의 박남춘 시장이 유탄을 맞았죠. 보이지 않았어요. 선거 내내. 그리고 마지막에는 제주도까지 불똥이 튈 뻔했는데 제주도 경우에는 개인기로 살아나지 않았겠나 싶고요. 네.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도 김동연 후보가 박빙으로 지금 승리한 거는 민주당의 그걸 업었다기보다는 개인기가 더 컸지 않겠나, 인물론이 더 컸지 않겠나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두 분 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뭐 결과적으로는 인물들이 출마한 그 지역에 대한 당선, 낙선에 대한 평가는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히 해볼 텐데 아무튼 뭐 두 분 다 이재명 후보가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것 자체도 잘못이고 송영길 후보가 서울시에 출마한 것도 잘못이다. 이제 이런 동일한 결론을 내신 것 같고 정기한 대표? 이제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출마 자체가 잘못됐느냐? 네, 그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예. 출마라는 것은 국민의 선택을 받는데 뭐 전 당 대표였다. 그럼 출마하면 안 된다거나 대선 패배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합당치 않다. 의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근데 출마 자체가 안 된다거나 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좁은 관점인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출마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당연히 국민적 평가를 받는데 다른 후보보다 대선 후보가 직접 나와서 심판을 받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 그러나 이제 어떤 명분 또는 어떤 과정 또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으로 승부를 볼 것인가에 대한 집중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선의 흔적만 가지고 예. 당 대표를 지냈다는 경력만 가지고
가장 편한 꽃길 표현하셨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나가버리니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전통적 지지층은 당연히 찍어주겠죠. 그래봐야 우리나라는 보수, 진보, 정당 구조로 한 40% 정도이고요. 지지율 네. 100%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스윙보트라고는 중도층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여주느냐. 예, 예. 실제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찍었던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 윤석열 후보를 찍었을까요? 뭐 통계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보고요. 네. 결국 투표장에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말은 결국 출마 여부의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출마를 했을 때 어떤 명분으로 국민들을 설득하느냐 예. 여기에서 완전하게 패배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만 앞으로 있을 보궐선거 또는 총선, 대선에서 민주당이 생존의 길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신문들이 보도한 선거 승리에 대한 이유, 패배에 대한 이유, 각 정당에 대한 그 이유를 저희가 좀 들어보고 있고 두 분의 의견도 결은 조금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대동소이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결과에 대해서 좀 총평을 해보고 이유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봤는데 김영규 대표, 그 신문들이 선거 결과를 대체로 어떻게 분석하고 있다고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까? 네, 두 분 평론가님들이 조금 더 세밀한 얘기들을 해주셨지만 대체적으로 같은 결입니다. 헤드라인만 보더라도 다른 성향의 매체들도 거의 같은 의견, 국민의힘 압승, 국정 안정론에 힘을 실어줬다 이런 표현들이 눈에 띄고요. 또 제대로 반성하는 모습,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민주당에 대한 다시 한번 재심판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낮은 투표율에 관해서도 네. 아무래도 대선하고 맞닿아 있던 선거라서 피로감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정치 효능감을 아직 느끼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투표장으로 잘 나오지 않았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이 원인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뭐 이렇게 잘해서 이겼다. 인물 경쟁력이 있었다. 이런 얘기는 없습니다. 사실. 아, 그렇습니까? 예. 대선 패배 이후에 제대로 된 반성을 하지 못했던 민주당의 그 모습 때문에 예, 예. 그리고 쇄신하는 모습 없었다. 그리고 검수완박을 강행했고 뭐 성비위 사건들이나 이런 거에 대한 미온적 대처들이 민심을 등돌리게 했다. 지방선거 패배 원인은 그걸로 지금 귀결이 언론에서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희 투표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 투표율 그래픽 준비된 거 있죠? 그거 잠깐 띄워주세요. 자, 투표율 관련해서도 이 언론 보도가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 신문의 보도 내용은 잠시 뒤에 만나보고 저희가 준비한 그래픽인데 6월 1일 지방선거 시도별 투표율을 만나보고 계십니다. 서울 53.2, 인천 48.9, 경기 50.6. 뭐 수도권 자체는 워낙에 박빙 승부였기 때문에 경기는 그렇고요. 강원 57.8, 충북, 충남, 세종. 뭐 보시는 그대로 제가 뭐 다 모든 지역을 읊진 않아도 근데 조금 아쉬운 것은 뭐랄까요? 광주가 좀 많이 낮죠? 37.7, 그리고 대구도 사실 낮습니다. 43.2. 제주 53.1까지 함께 만나보셨고 신문의 보도 내용을 좀 함께 만나볼까요? 경향신문 이면 보여주세요. 민주당 지지율 높은 40대 대거 투표장에 나오지 않았다. 그리고 접전지가 적었기 때문에 유권자의 관심도 식었다. 이런 분석을 경향신문이 내놓고 있고요. 물론 사전 투표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점점 정착이 되고 안착이 되면서 표가 분산이 됐고 어느 정도 유권자들 사이에 예견된 판세가 있었다고 경향신문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국민일보의 분석도 좀 만나볼까요? 50.9%. 이것 역대급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2002년에 48.9%가 있었어요. 근데 두 번째로 낮은 게 50.9%. 바로 어제의 투표율이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같은 분석인데요. 민주당 지지층이 예상보다 덜 뭉쳤다라는 것이 국민일보의 보도 내용이고요. 서울신문 이면입니다. 마찬가지로 역대 두 번째 낮았고 이 대선 피로감이 있었다. 그래서 유권자가 외면한 것이다. 라는 분석을 해주고 있고요. 세계일보도 만나볼까요? 대선 석 달 만에 또 선거라니. 유권자는 피곤하다. 피로하다. 이런 분석인 것이고요. 야권의 지지층은 투표를 포기한 측면이 적지 않았다. 이 분석은 아까 송 전문위원께서도 마찬가지로 해주신 분석입니다. 노란색 네모를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반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층들이 이탈하면서 투표로 최종적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보입니다. 조선일보 3면 만나볼까요?
이건 조금 다른 해석인데요. 이대남은 국민의힘으로 쏠렸고 이대녀는 민주당으로 쏠렸다. 그런데 더 갈라진 측면이 있다. 어떤 때보다 대통령 선거, 즉 대선보다 더 표층은 갈라졌습니다. 20대 남성은 65% 국민의힘에 몰렸고 20대 여성은 67%가 민주당을 뽑았다는 내용입니다. 자, 경북메일의 보도도 만나보시죠. 대구 쪽으로 좀 좁혀보면 대구는 아까 제가 잠깐 짚었습니다만 43.2%로 두 번째 낮은 투표율을 보였고 광주가 37.7%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였다는 분석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좀 만나볼 텐데 투표율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송 전문위원께서는 이 언론들이 투표율을 분석한 내용에 대체적으로 동의를 하시죠? 네, 그 재미가 없는 선거는 안 갑니다. 답정너라고 하잖아요. 예. 지금 뭐 대구라든가 전북, 광주, 전남 이런 쪽은 한 사람의 우세가 딱 점쳐지는 곳에 굳이 뭐 내가 나가서 투표할 필요 있겠어?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대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홍준표 78%가 넘어가죠. 이런 네. 선거에 그래도 많이 나간 것 같은데 투표율은 전체적으로 낮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정책 대결이 막 뜨겁게 뭐가 있다거나 그것도 아니었고 결국에는 인물로 갈 텐데 지금 살아남은 서울 같은 경우에 25곳 중에 8석을 민주당이 가져갔어요. 생각보다 많이 가져갔거든요, 지금. 왜 그러냐. 현역 구청장들의 프리미엄이란 게 지방자치에 맞는 겁니다. 그동안 일을 하면서 지역 밀착형 일을 잘했던 구청장에 대해서는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또 지방 그 자치에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전계환 평론가는 이 언론들의 분석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동의하는 편입니까? 대한민국 언론의 분석 능력이 아주 이제 뛰어납니다. 제가 조금 전에 기사를 보면서 네. 석 달 만에 투표를 하니까 국민들이 피로감이 있었다. 저도 우스개 말씀 하나 드리면요. 그건 30년 만에 투표 한 번 하면 투표율이 높습니까? 그러면은 3일 만에 투표하면 또 투표율이 떨어집니까? 감각적으로는 저렇게 볼 수 있지만 그렇죠. 석 달 만에 투표를 하니까 국민들 관심이 적었다는 것은 일면 이해는 하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맞는 건 아니고 선거가 재미없었다는 거고요. 결과에 껴맞춘 보도라는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왜냐하면 3개월 전에 이미 1,450만 표 이상을 얻었던 양정당이 예. 치열하게 대선을 치르면서 실제 마지막까지 누가 이길지 몰랐고 그날 밤 개표 방송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밤 12시까지는 이재명 후보가 이기고 있어요. 예, 예. 근데 자정을 넘기면서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가면서 완전히 그 다음날 아침에 뭐 깜짝 놀랐다는 거 아닙니까? 저도 그날 밤에 어디 모임에 갔다가 민주당이 이번 대선에서 이겼구나. 역시 이재명이 역전승을 하구나. 라고 갔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란 거 아닙니까? 예. 대통령이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치열하게 싸웠던 상황이 이제 있었죠. 그러고 나서 3개월 뒤니까 이제는 민주당이 제대로 하기만 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론도 생길 것이고 네. 후보 전략도 제대로 세워서 또 지방자치단체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매우 좋은 이제 그 운동장 위에서 경기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이제 졸전을 펼치고 결과적으로는 송영길 전 대표 책임져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도 대권 가도가 과연 꽃길로 열리겠느냐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갈 것이고 네. 뭐 오늘 비대위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총선 때 외에는 비대위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을 보면 이번 대선 과정에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당이 과연 무엇을 얻었느냐 아무도 이긴 사람이 없다. 굳이 따지자면 죽기 직전에 김동연 후보가 개인기로 네. 민주당의 색깔을 벗어던지고 김은혜 후보와 경쟁해서 이긴 정도. 예. 뭐 이 정도 외에는 성과라고 할 것이 있느냐. 이제 이러니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우리가 그냥 술안주거리로는 이런저런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네. 본질적으로는 이제 리더십의 부재, 리더십의 실패, 특히 지도자가 어떤 모습으로 선거에 임해야 하는지를
많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보겠습니다. 그 옛날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명분 없는 승리보다 명분 있는 패배가 낫다 그런 말을 했거든요. 민주당이 노무현 정신을 만약 계승한다면은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 지도자로서의 리더로서의 자질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좀 또 하나 눈여겨보는 것이 이대남 이대녀 갈라치기 아까 그 기사가 있었는데 이거 생각보다 심각하게 봅니다. 사실 이대남 이대녀라고 지칭하는 그룹들이 단일화된 그룹은 아닙니다만 공통점이 있어요. 요즘 힘든 청년 세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힘든 청년들을 갈라치게 하는 게 과연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갈라지는 건가 아니면은 정치권에서 갈라치기에 이용하고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연령별 아까 이대남 이대녀 말씀하셔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연령대별 내지는 뭐 이대남 이대녀 이렇게 성별로 구분해가지고 조선일보가 보도했잖아요. 그 실제 여론이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김 대표? 지금 이제 보도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결과론적으로 어쨌든 빨리 보도를 오늘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논리적 검증 절차나 교수들이 사회학 교수들이 모여서 뭐 질적 양적 연구를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당장의 어떤 수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지금 그 광역단체장 선거나 이런 설문조사나 이런 데서도 보면 서울시장 선거는 20대 이하 남성의 75.1%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를 지지했고 민주당 송영길 후보는 24.6%에 그쳤다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20대 이하 여성의 경우에 67%가 송 후보를 지지했고 30.9%가 오 후보를 지지했다. 그러니까 성별로 굉장히 간극 그리고 연령대별로 40대가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그리고 60대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것 이런 부분들은 좀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들인데 그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는 계속해서 뭐 이 사회학자들과 그리고 정치학자들 또 많은 좀 더 심층적인 분석들이 있어서 어떤 원인이 나타났는가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결론이 우르르 내 주변에서 이렇게 하니까 내 20대 여성들이 다 우르르 쏠린다. 우르르 쏠려서 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아니길 바랍니다. 많이 정치 의식이 선진화됐고 개인의 주관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누굴 뽑아야지 할 때 뭐 다른 친구들이나 또래 그룹에 의존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관으로 이제 좀 더 이제 정책 디테일을 보고 뽑는 것들이 좀 더 정착이 돼야겠죠. 집단적으로 이제 언론에서 묶는 거는 뭐 원래 뭐 대체적으로 하는 이제 양상이기 때문에 그건 그럴 수 있는데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표심이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우리가 천편일률적으로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분석이었어요. 근데요, 아까 저희가 이 대선보다 더 많이 갈라졌다라는 분석을 조선일보가 내놨다면 그러면 총선은 뭐 너무 멀리 가긴 좀 그렇습니다만 이런 이대남 이대녀로 이런 쏠리는 현상이라는 게 그럼 총선 때는 더 극심해질 거라고 우리가 전망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거 이제 아마 상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게 이준석 대표가 젊은 당 대표로 국민의힘으로 가면서 약간은 이대남의 지지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런 측면이 글로 갔고 또 뭐 이재명 후보가 소위 개딸들 이런 얘기하면서 또 20대 여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한 이런 걸로 갈라졌고 최근에 박지원 또 비상대책위원장을 젊은 여성으로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은 과연 이 당들이 남성 여성의 젠더 문제를 가지고 제대로 이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있는가라는 거에는 저는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 최근에 선거 말미에 박완주 성비 사건으로 많은 마이너스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들이 20대 여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갖고 있는가 제대로 조사해 본 적이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으로 볼 것이 아니라 20대 남녀가 지금 굉장히 생활이 힘들다, 삶의 질이 힘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어떤 분노의 지점을 통합해내는 것이 아니라 정치권에서 서로에 대해서 총을 겨누게 하는 이런 식으로 갈라치기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권이 오히려 분열의 정치를 조장하고 있는 거 아니냐는 분석을 해주셨어요. 근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전계환 평론가께 드릴 질문은 이 질문입니다. 광주, 대구, 전국에서 투표율이 1, 2위를 다투면서 매우 낮습니다. 이거 뭐 길게 물어볼 건 아니고 좀 아쉬운데요. 어떻게 보세요? 뭐 아쉽습니까? 어쩔 수 없습니까? 아니면 당연한 결과. 당연한 겁니까? 뭐 지금
이제 투표율이 낮고 또 특히나 대구와 광주가 낮고 또 홍준표 당선인, 강기정 당선인의 득표율이 70% 후반대를 기록하잖아요. 예. 아쉬운 것보다는 저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 현실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투표장에 가서 민주당 후보나 또는 광주의 국민의힘 후보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기에는 네. 후보의 이제 웨이트, 네. 체급 예. 또는 지지에 대한 좀 기대치가 상대적으로 좀 낮았을 것이고 예. 기타 지역도 비슷한 투표율이지만 특히 광주와 대구가 저렇게 낮다는 것은 정치 효능감이 완전히 상실된 선거였다. 그런데 홍준표 당선인이 뭐 압승을 보내준 대구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 뭐 굳이 그런 말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뭐 압승은 경상북도의 이철우 당선인도 예. 똑같이 78% 후반을 기록했고요. 네. 보니까 0.01포인트 차이가 나더라고요. 예.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 유권자들이 지금 어떤 선택을 했느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예. 참 씁쓸한 장면이 광주와 대구에서 펼쳐졌다. 그래서 당선된 두 분이 잘해서 80%에 가까운 지지율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네. 국민들의 관심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결국 투표장에 가야 하는 유권자들에 의한 선택적 결과가 나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투표율이 낮은 부분은 당연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전체 투표율조차도 낮았었고 저희가 지역적으로는 대구, 광주를 잠깐 짚고 왔습니다만 50.9%라는 투표율은 지방선거 중에 두 번째로 낮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투표를 하겠다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음 신문 보여주세요. 허리 아픈 어르신도 집하기 쉽고 한 표를 행사하는 투표소의 이모저모를 보고 계십니다. 대구신문의 보도인데요. 거리두기도 해제됐고 차분한 분위기에서 충분히 잘 진행될 수 있고 누구나 투표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오히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투표를 여러 차례 치러봤습니다만 50.9%가 나온 적은 사실 그 코로나 시국에 없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투표를 좀 짚어봤고요. 다음 신문 보여주시겠어요? 경향신문의 보도도 함께 만나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기다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권리라는 사진을 경향신문 16면에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사진들 보면 이번에 투표를 포기하셨던 분들이 다음 총선 때는 투표를 해야지 이런 마음을 좀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준비한 내용이고요. 자, 그 선거 결과에 대한 민심을 좀 댓글로 살펴봤다면 어떤 내용들이 나와 있을까요, 김 대표? 정말 뭐 다양한 댓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 경기도가 민주당 승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이제 언론에서 지금 기사들은 경기도 결과가 좀 나중에 나왔기 때문에 예. 그거를 제외하고 나서 좀 압승이다라고 표현들을 많이 압도적으로 했는데 그래요? 이런 댓글도 있습니다. 경기도가 민주당의 승리면 압승은 아니고 김동연 그리고 이재명 살아났네 이렇게 또 평하는 분들 계십니다. 예. 전 대권 주자 2명이 어쨌든 좀 정치적 생명을 부여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인물평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네네. 물론 이게 소수 의견일 수도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좀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댓글들은 국민의힘 당이 네.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고 자만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고 특히나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통합 협치하면서 서로 조금씩 양보하면서 균형 있게 내 편, 네 편 가리지 말고 나라를 위해 정말 제발 싸우지 말고 정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들이 좀 많이 담겨 있습니다. 네, 이거 뭐 저 여담인데요. 저도 오늘 그 이제 방송 준비 때문에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그 경기도지사 선거를 뭐 저희가 이제 다음에 만나볼 주제는 화제의 지역, 화제의 인물 뭐 이제 이런 주제를 만나볼 거기 때문에 경기도지사 선거 얘기가 나와서 그 기자들 중에 게으른 기자들이 많아가지고요. 새벽에 이미 김은혜 후보가 승리했다 이런 기사를 낸 기자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4시 반일 때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미 당선 확실시된 마냥 기사를 다 내버렸더라고요. 그런 거는 좀 기자들이 반성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잠깐 들었습니다. 뭐 혹시 고생하는 기자들 이해도 좀 해주시죠. 잠은 자야죠. 네. 제가 그 종합 편성 채널에 이제 메인 PD하고 통화를 하니까 예. 형님 오늘 밤에는 집에 가기
어려워졌다. 걸렸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새벽까지 가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래요? 물어보니까 다른 선거는 쉽게 예측이 되는데 예. 경기도지사 선거는 끝까지 가봐야 될 것 같아서 네. 단 한순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기자 이해 좀 해주시죠. 그리고 아마도 그 기자가 다시 기사 쓴 걸 보면 예. 이제 신성 아주 이제 매운 그 승리를 거두었다라고 이제 쓰나 쓸 거로 이제 예상을 합니다. 예. 그나마 다행이죠. 제가 이제 선거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요. 국민의 투표 행위라는 것이 결과로 나왔을 때는 야,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민심이 선거 결과에 반영되는 것이지 예. 완전히 죽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서울에서도 25개 구청장 중에서 예. 24명이 민주당이었는데 오늘 살아나신 분이 8분이 계세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17명은 국민의힘이 갔으니 뭐 제대로 이제 지방 자치를 하시겠죠. 뭐 기대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8명을 살려놓는 것이나 예. 오늘 뭐 강용석이 국민의힘에서는 거의 공적이 돼 있더라고요. 5만 표를 얻었는데 이게 표차이는 굉장한 8천 표예요, 표. 그게. 표차이는 실제 8천 표밖에 나지 않으니 강용석만 아웃됐으면 경기도까지 이겼다. 먹는데 결국 강용석은 네. 보수지만 민주당 편이었구나.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 뭐 다 이제 하기 좋은 이야기로 호사가들이 즐기는 말들이고요. 예. 저는 이제 그런 것 전에 어쨌든 경기도 선거에서 김동연 후보가 당선됐다는 것만으로 네. 민주당 죽지는 마라. 그런데 이대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이제 엄중한 경고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경기지사 선거는 정말 제가 할 말이 많습니다. 예, 예. 개인적으로 가까우시죠? 아니 제가 적기 많이 잠이 많은 편인데 네. 어제 정말 한숨을 못 잤어요. 피곤하신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어제 개표 생방송을 모 방송국에서 하면서 사전 출구가 나왔더라고요. 네. 0.7 몇 %로 김은혜 후보가 이기고 있다 하는데 경기지사 선거는 아마 새벽에 가야 되지 않겠나. 끝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들어갔는데 예. 정말 새벽이 지나서 4시, 5시 되면서 뒤집히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예. 정말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게 저는 민주당의 승리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은 비를 흠뻑 맞아야 돼요. 비가 올 때는 제대로 한번 흠뻑 맞고 다시 옷을 갈아입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선거에서 인물 구도 바람에서 사실 이번에 경기도도 많이 불리한 구도였죠. 민주당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물론 이재명 지사의 텃밭이었다라는 건 있습니다만 마지막에 이렇게 역전할 수 있었던 거는 김동연 후보의 개인기가 아닌가. 그 개인기는 뭐냐. 그동안에 그 34년간의 어떤 국정 운영의 능력,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오가면서 이끌었던 그런 경륜을 경기도에 살릴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것에 조금 더 표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경기도에 이제 새로운 경기지사가 된 김동연 지사가 해야 될 일은 민주당의 색채를 빼버리고 정말 경기도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야만 민주당도 경기도를 다시 한번 희망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고요. 추락하고 있는 민주당의 마지막 희망의 불씨가 경기도에서 살아나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이 경기도도 졌다면은 혼자 살아남았지만 결코 살아남은 게 아닌 선거가 됐을 텐데 경기도를 가져갔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그 후보와 그 또 김동연 후보가 같이 뭔가 시너지를 하면서 새롭게 민주당을 혁신하는 역할은 하지 않을까 또 이런 기대는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화재 지역과 화재 인물 이미 뭐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왔는데 바로 보시죠. 그 화재 지역 및 인물 제가 원래 이것도 정리하다가 사실은 경기도지사 선거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는 지난 대선과 비교해도 모자름이 없을 정도로 아주 박빙의 승부를 보여줬기 때문에 자, 신문에는 어떻게 좀 실려 있는지 한번 만나보시죠. 동아일보의 기사인데요. 경기지사 개표 접전은 대선 닮은 꼴이다. 이런 제목이고요. 김은혜, 김동연 측 끝까지 봐야 라는 기사 제목으로 5면에 나와 있습니다. 출구조사 격차도 방금 송문희 위원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만 0.6%포인트에 불과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양 캠프 다 잠을 못 잤을 겁니다. 제가 이것도 타임라인을 제가 좀 실제 보면서 구성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턱밑까지 추격한 시각이 5시 30분입니다. 그러니까 김동연 후보가 5시 30분에 900표 차이로 좁히고요. 정확하게
5시 32분에 역전을 합니다. 그리고 5시 39분에 50표 차이로 다시 김은혜 후보가 좁히게 되고요. 5시 41분에 근데 김동연 후보가 캠프에 등장을 하고 6시 44분에 연합뉴스 속보로 김동연 당선 유력이 딱 뜨자마자 47분에 김은혜 후보 측에서 승복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아주 긴박하게 흘러가게 되는 상황이고요. 자, 다음 신문도 만나볼까요? 서울신문의 보도인데 역시 경기지사가 최대 승부처였고 밤새 1%포인트 안팎의 초접전을 펼쳤다. 이게 지금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개표 결과 0.2 혹은 0.1 이렇게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좀 확인을 정확하게 해봤으면 좋겠고요. 경기도지사와 선거와 국한한다면 어떤 댓글들이 많이 보이나요? 김 대표? 뭐 경기도지사 선거 축하 인사들이 지금은 이제 많습니다. 아무래도 결과 나왔으니까. 신승을 거뒀기 네. 때문에 경험이 풍부하시니까 협치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들이 많고 이제 젖잘싸 김은혜 후보가 잘 싸웠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지난 대선 때 47만 표 이상을 이겼던 경기도 지역인데 초박빙이 나왔으면 김은혜 후보가 선전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고요. 아마 5시 30분쯤 이게 결과가 뒤집혔다는 것은 사전 투표에서 맞습니다. 네. 김동연 후보가 상당히 많이 득표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본 투표에서 그러면 그 김은혜 후보가 상당히 좀 따라잡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그 사이에 사전 투표 이후에 시점으로 보면 그렇다는 얘기죠. 네, 시점으로 보면 김은혜 후보의 그 재산 관련한 의혹이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이 꽤 좀 타격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견들도 있었는데 본 투표에서 어떻게 보면 좀 이 정도로 상쇄를 시켰다는 것은 또 그 타격이 좀 덜했다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재산 축소 신고 의혹은 김은혜 후보에게 있었던 것이고 이건 이제 김동연 후보 측에서 제기를 한 것이고 선관위에서도 이제 그렇습니다. 인정을 했죠. 그리고 김동연 후보의 경우에는 뭐 일감 몰아주기 의혹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게 뭐 얼마나 이 경기도지사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것도 저희가 뭐 따로 이제 여쭤보긴 할 텐데 자 일단 경기도지사 선거 봤습니다. 제일 궁금한 건 이렇게 되면 그 인물의 그 체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김동연 후보는 이렇게 신승을 거뒀기 때문에 대선 나갈 때보다 오히려 더 체급이 올라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분석도 가능해 보이거든요. 제가 아까 만감이 교차한다고 얘기했던 게 지난 대선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정말 추운 날 풍찬 노숙을 했거든요. 그 김동연 후보가 대선 후보로 나왔을 때 굉장히 고생을 하면서 새로운 물결당을 만들었습니다. 뭐 좀 사적인 얘기입니다만 제가 새로운 물결당 대변인도 했었고요. 그 과정을 같이 하면서 사실은 진영을 넘어서는 진영을 초월하는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라고 시작을 했던 것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관료로서 끝을 내고 지금 한독수 총리 얘기할 때 뭐 정관예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김동연 후보는 적어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청렴하다. 이런 분이 꽃길을 갈 수 있는 분이 새로운 정치 세력을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거기에 동참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송 교수님 같이.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마지막에 정말 힘들게 그 선거운동을 하면서 조직도 없죠. 돈도 없죠. 그런 과정에서 선거 유세차도 없이 뚜벅이 유세를 했습니다. 대선 때. 죄송한데 험난한 물결이었네요. 새로운 물결이 많이 험난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이재명 지사를 지지 선언을 하고 그때는 정치 교체라는 뜻을 같이 했기 때문에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경기지사로 나가신 건데 사실 저는 새로운 물결이 이제 없어지고 합당하는 과정에서 많이 반항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결과적으로 봤을 때 체급은 엄청 커졌지 않느냐. 지금 어제 밤 새도록 이 경기지사 선거를 전 국민이 봤죠. 그럼요. 그러면서 새로운 물결당 전 대표가 아니라 지금은 경기도지사로서의 김동연, 차기 대권 주자로서의 김동연을 전 국민이 인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하나는 이번에 선거에서 강용석 후보가 참 큰일을 했다. 저격수로서. 지금 그 김은혜 후보에게는 아주 아픈 대목입니다. 마지막에 나와가지고 재산 축소 의혹 제기한 것도 강용석 후보였어요. 그래서 아주 뼈아픈 대목이 아니겠나 생각하는데 김은혜 후보 선방
한방이 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졌지만 앞으로 정치적인 맷집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저는 뭐 승복 연설하는 거 보고 뭐 김은혜 후보도 멋있더라고요. 잘 네. 싸우셨다라고 생각하고 당연히 뭐 김동연 후보 축하드리고요. 정의한 평론가한테는 이런 질문을 좀 드리고 싶네요. 아까 저희가 이제 인물에 대한 체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점으로 보면 이재명 후보의 체급이 더 높습니까? 아니면 김동연 후보의 체급이 더 높습니까? 월등히 이재명 후보가 높고요. 예. 저는 이제 뭐 경기도지사는 또 정치가이기도 하지만 사실 행정가죠. 그러면 이제 김동연 후보의 당선이 이번에 정치적 미래에 차기 대권 주자가 되느냐 아니냐 이렇게 가는 것은 아주 많이 나가는 이야기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인데 민주당 같지 않은 인물, 민주당이지만 합리적으로 행정을 국민 중심으로 할 것이다. 네. 민주당이지만 뭔가 새로운 정책을 내놓아서 혁신과 개혁을 통해서 경기도정을 바꿀 것이다. 이런 기대가 많이 반영됐을 겁니다. 예. 아마 이제 정통민주당의 후보가 나왔더라면 저 정도 이제 뭐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일단은 김동연 후보는 행정가로서 선출직 행정가로서 입성에는 성공했지만 예. 정치인 김동연으로 보면 저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저분이 정치 지도자 또는 대통령 후보로서의 국민적 선택을 받을 만큼의 체급이 되느냐 이런 부분에서는 개인적으로 부족한 점이 좀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낭만으로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상으로 정치를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세계는 예. 매우 현실적이고 매우 이익지향적이고 매우 척박한 땅 위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모든 사람으로부터 가장 좋은 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치는 결국 자기 스스로 주저앉아야 하기도 하고 그 흙 묻은 발로 결국 자신은 결코 그 길로 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 정치라고 본다면 아직까지 김동연 당선인이 갖고 있는 정도의 체급으로는 대선까지는 많이 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예. 본인이 대권에 갈 만한 충분한 자질을 갖췄다고 주위에서 얘기를 혹시 한다면 예. 아직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 절대 듣지 말고 4년 동안 경기도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김동연 후보의 체급을 키워나가는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김동연 당선인이 지금부터 대권을 생각하면서 가진 않을 겁니다. 그 스타일상 봤을 때 예. 경기도정에 엄청 열심히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결국에는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민주당과 합당하는 과정에서 물어봤습니다. 왜 민주당과 이렇게 합당하십니까? 이렇게 쉽게 합당하실 거면 왜 만드셨습니까? 새로운 물결을. 그렇게 했는데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현실 정치에 들어갈 수밖에 없고 민주당에 들어가는 거는 호랑이 굴에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때는 제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마음속으로. 그렇지만 이왕 이제 이렇게 된 바에는 예. 민주당을 개혁하고 혁신하는 하나의 정말 샘물 같은 존재가 되어서 경기도도 살리고 전 국민도 같이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감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을 위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기도 한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김동연 후보, 즉 경기도지사 선거와 관련돼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해보고요. 서울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네. 오세훈 서울시장, 현 서울시장이기도 하고요. 당선이 확정된 후에 한국프레스센터에 마련된 캠프 사무소에서 부인 송현옥 씨와 함께 당선 인사를 하는 모습인데요. 다음 신문 보여주시겠어요? 경향신문 사면인데, 야, 첫 4선 서울시장의 날개를 단 오세훈 시장. 뭐 물론 당선 인사를 하는 와중에 여러 언론에서 대선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만 아직 그런 질문은 받지 않겠다. 내지는 적합하지 않은 질문인 것 같다라고 일축을 했습니다만 벌써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차기 대선 향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다시 한번 믿고 지지를 보내준 서울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는 말씀이고요. 서울신문 보겠습니다. 첫 4선 서울시장 거머쥔 오세훈, 재개발 재건축 정책 속도 낸다라는 제목이 달려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선 주자 급부상에는 사치다 이렇게 선을 그었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무상급식 그리고 총선 낙마 이런 실언이 있었는데
이런 뭐랄까요? 전적도 나중에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요. 마지막으로 한겨레 신문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패배를 인정한 뒤에 차를 타고 떠나면서 관계자들에게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빛바랜 희생론이란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장 후보들 만나봤는데요. 정계한 평론가께서는 아까 송영길 후보에 대해서 아주 회초리를 강하게 좀 때려주셔서 빛바랜 희생론 동의하시는지요? 뭐 동의 못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후보와 사전 조율을 한 상태에서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했느냐. 예. 지금도 제가 그 신문에 보도된 사진 하나가 기억납니다. 그 정성호 의원과 김남국 의원이 그 찾아가서 모 사찰에 예. 가 있고 모자를 쓰고 있는, 아직 상처가 아물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 송영길 후보를 만나서 출마를 요청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예. 이재명 후보가 동의를 했을까 계속 저는 스스로 질문했습니다. 혹시 이게 송영길 후보가 예. 바라던 바가 생겨서 예. 실제로는 출마 요청을 하지 않았는데 네. 출마 요청 장면으로 연출한 것은 아닌가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예. 상황으로 보면 그게 서울시장 출마를 해달라고 할 상황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정치를 개괄적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보면 대선 패배 이후에 전직 당 대표를 찾아가서 자기 대권 주자가 버티고 있는 오세훈 시장과 맞짱을 떠서 민주당을 다시 살려라?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보도가 됐죠. 예. 그때 이제 나온 얘기가 희생론이었습니다. 빛바랜 희생론. 이제 본인이 보면 빛바랜 희생론이 맞죠. 왜냐하면 희생론이라고 먼저 거론을 했으니. 그런데 민심이 이것을 희생으로 받느냐는 문제는 우리가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또 선거 결과가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 과정에서 민주당 내분이 일어나고 출마하는데 경선을 하느냐 마느냐, 제대로 된 게임의 규칙도 못 정하고 경선도 못하고, 그리고 일종의 축제처럼 만들어야 하는 이제 서울시장 후보의 경선 과정이 결국에는 전략적인 이제 판단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전략 공천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제 연출되었다. 그래서 그 빛바랜 희생론이라는 것은 결국 떠나가는 분에 대해서는 예의를 갖추어서 표현할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빛바랜 희생론이었느냐, 이런 부분은 계속 의문이 남습니다. 네. 송 의원께 드릴까요? 짧게 부탁드릴게요. 네,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까워요. 지금 총선 이번 과정에서 머리도 다치고 다리도 다치고 또 부모님 문상도 있었고 상도 당했고 뭐 이런 일들을 겪었는데 586 우리 이제 나가자 이렇게 해놓고는 나간 데가 바깥으로 나간 게 아니라 서울시장으로 나갔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본인은 희생하겠다고 나갔는데 결과적으로 그 희생이 맞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어렵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는 송영길 후보가 나갈 때 민주당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많았는데 그렇다고 마땅한 또 후보를 대안으로 제시하지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험난한 길을 가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비판을 하는 것은 누구든 자유롭게 할 수 있고요. 또 비판을 종류별로 다 모아서 종합센터처럼 비판하면 말이 다 맞는데요. 제가 이제 정치 현장에서 지극히 이익 중심적으로 움직이는 정치인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선거나 정치적 행위라는 것은 51%의 지지와 49%의 비지지 또는 반대로 결정이 난 일종의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 1g이라도 차이가 나면 책임론에 대해서는 경중을 따져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잘 되는 집은 100가지 이유로 잘 되고요. 안 되는 집은 1000가지 이유로 안 됩니다. 그 이유 하나하나를 추상적으로 이렇게 펼쳐놓고 보면 뭐가 무엇인지 사실 잘 구분이 안 됩니다. 결국 안 됐다는 것 나오고 결국 잘 됐다는 결론 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제 정치적인 또는 민심의 심판 결과를 놓고 평가할 때는 1g의 차이라도 찾아서 왜 그렇게 됐는지를 따지고 물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첫 번째, 사실관계가 맞느냐 아니냐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송영길 후보가 사찰에 직거에 있을 때 그러면 이재명계라고 하는 국회의원 두 사람이 찾아가서 출마를 요청했느냐 아니냐, 그거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요청을 했으면 이재명 후보가 저는 요청했습니다라고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데 송영길 후보가
과잉 해석으로 출마 요청이라고 보도자료를 내버렸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나가지 말라고도 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나가라고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고 이제 꼬이게 됐겠죠. 그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시작돼 버립니다. 예. 큰일 나겠다 싶으니 이제 이렇게 이제 꼬여갔던 것도 저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하나하나 따져서 예. 1g의 차이라도 경중을 따지는 것이 정치여야 하고 그래야 1g의 차이라도 다음에 이길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 예. 이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쳐버리면 똑같은 실패는 반복될 가능성이 훨씬 높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뭐 이번에 표를 아주 적게 받은 건 아니에요. 봤더니 네. 뭐 40% 가까이 받았는데 예, 이거는 오세훈 그 당선자에게 던지는 또 메시지가 아닐까 싶어요. 아까 대선 얘기했지만 마음속에 있겠지만 그 말을 차마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이제 시정을 운영해 나가면서 이제 서울시 의회의 권력 자체도 또 협조적인 분위기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예.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성과를 쌓아서 차곡차곡 나아가겠죠. 그런데 너무 오세훈 시장에게 많이 몰아줬다면은 이번에 한 뭐 70% 몰아줬다면은 오히려 조금 더 뻣뻣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송영길 후보가 졌지만은 40%까지 따라잡았었기 때문에 네. 오세훈 시장에게 겸손하게 열심히 잘해라라는 또 어떤 메시지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조금 반론을 하자면 그 40% 가까운 지지율이 있는 것은 송영길 후보가 잘 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민주당의 지지 기반이 지방자치 지금 한 20년 동안 엄청나게 다져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 몰패해야 되는데도 서울에서 지금 8개를 이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구청장 8명 당선됐던 그 힘, 그리고 구청장 후보들이 대패를 한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박빙도 있고 그리고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걸로 봐서는 그 민주당의 튼튼한 뿌리가 이제 서울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의 결과가 송영길 후보의 지지로 나타났다고 보는 것이 합당하지. 예. 송영길 후보가 잘 싸웠기 때문에 40% 가까운 지지를 얻었다. 이렇게 보기에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는 것도 좀 알아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송영길 후보의 개인기는 아니죠. 민주당의 조직력이고 기반인 것이죠. 근데 그래도, 그것 예. 네. 그래도 송영길 후보 수고하신 건 맞잖아요. 나름대로는 계속 나름대로는 그렇게 최선을 하면 안 다했다고 된다고. 말씀을 왜냐하면 드리겠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결국 이게 국민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그 평가 결과를 가지고 예. 다시 재평가를 하는 과정이 예. 연속되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되지. 이것을 포장을 해서 마치 그것이 결과적으로 아쉽기 때문에 좋은 말 해주고 빠이빠이 하자 이렇게 해서는 좀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가는 냉정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정기현 평론가가 이제 거듭해주고 계신데, 자, 그 평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영남일보 이면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사진을 비교하고 대조해 놓은 페이지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지금 시간이 좀 부족해서 충북 충남 쪽은 짚지 못하고, 예, 바로 이 사진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이것도 역시 뭐 관심 중에 하나겠죠. 근데 안철수 후보 입성 기쁨을 만끽하는 장면은 나와 있는데요, 상단에. 근데 하단에는 이재명 후보의 뒷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선되고도 웃지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영남일보가 해줬습니다. 경향신문 8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이재명 상처뿐인 승리, 참패 책임론 등 앞날도 가시밭길이다. 이제 이 내용이 인천 계양을 당선 확실시 됐을 때쯤에 작성이 돼서 나온 것 같고요. 자기는 살고 당은 죽었다라는 내부 평가를 근거로 삼아서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서울신문 3면도 바로 넘어갈까요? 이재명 책임론 목소리 커지는 민주당. 박지원, 자기는 살고 당은 죽어. 이거 아까 제가 했던 말씀이고요. 박지현은 암울한 성적에 눈물 글썽였다. 이런 평가 나오고 있고, 동아일보 6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는 민주당 죽고 이재명만 살았다. 이재명 책임론 불거질 듯. 이란 표현이 나와 있고요. 당내에서도 위원장 대신에 당이 희생한 거 아니냐. 이제 차기 전당대회를 거론하면서 정치 생명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친문 의원들 중심으로 책임론이 솔솔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 볼까요? 여당 잠룡 날개단 안철수.
굉장히 높은 평가를 더불어 해주면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처뿐인 금배지다 이런 폄하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 성남 분당갑에 당선된 안철수 후보의 환한 미소와는 다르게 이재명 후보 마스크를 쓰고 침통해 보이는 그런 분위기의 사진이 더불어 있는데요. 국민일보 6면도 빨리 넘어가도록 하죠. 배지를 달았지만 가시밭길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는 국민일보는 조금 다른 평가를 해주고 있네요. 무난한 승리에도 당권을 거머쥐는 데는 험로로 보인다. 경향신문 8면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여권 잠룡을 증명했지만 당내 기반을 넓히기에는 험로일 것이다. 첫 발을 내딛었지만 다음 신문이에요? 네, 다음 신문이요. 예, 경향신문 8면 당내 기반 넓힐 첫 발을 뗐지만 역시 험지로 보인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후보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책임론에서 가장 큰 책임을 짊어져야 될 사람은 과연 이재명인가? 여기에 대해 의문점이 분명히 나오고 있고요. 안철수 후보의 미래는 과연 어디까지 우리가 내다볼 수 있을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한 평론가부터. 흥미로운 주제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책임론이 나오겠지만 결국 저렇게 원해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국회 입성이 목표였죠. 지방선거 승리가 목표가 아니고. 그러면 그 목표는 일단 달성했으니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지금 앞으로 민주당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의 그 지지를 어떻게 되살려낼 것인지가 본인의 숙제이기 때문에 책임론 나오면 적극적으로 받되 그 책임론이 정계 은퇴가 된다거나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식물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런 게 아닐 겁니다. 어쨌든 그 책임론을 달게 받고 민주당을 어떻게 혁신과 쇄신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오히려 이재명 당선인이 갖고 있는 주특기 있지 않습니까? 정면 돌파, 그 다음에 개혁과 혁신의 기치, 그리고 끝까지 책임진다. 이런 정신으로 정면 돌파하는 그런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송 교수는 어떻게 보세요? 이재명 전 지사의 스타일상 정면 돌파할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나 비판은 받겠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다음 과제로는 당권 도전 바로 갈 거고요. 네. 지금 친문 586 간의 어떤 개파 간의 어떤 갈등이 서로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또 하나의 뭔가를 만들어낼 것이다. 예. 어떻게든 살아남을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3지대를 사실 10년 이상 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결국에는 작년 대선 때 마지막에 국힘으로 단일화해서 들어가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인수위원장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조금 불안정해 보이는 윤석열 정부의 많은 부분을 안정감 있게 보완했다라는 또 평가는 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또 물론 여기도 굉장히 쉬운 지역이었습니다만 어쨌든 승리를 거머쥐면서 무난하게 갔는데 문제는 당내에 조직이 없어요. 기반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당권에 가는 데는 험난한 길들이 많다. 지금 소위 윤핵관이라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장 큰 상대가 누구냐? 이준석 당대표. 아하. 이 둘 간의 관계가 또 어떠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이라 예.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는 어떤 정치력을 많이 키워나가는 그러면서 맷집을 길러나가는 게 매우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아주 짧게 좀 짚어볼 건데 저희가 홍준표 이제 대구시장이 저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선거 기간 내내 논란의 중심에 섰던 문제적 인물 중에 하나잖아요. 박지원 공동 비대위원장은 이 선거 결과는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이제 비대위원장이니까 책임이 있죠. 근데 어떻게 책임을 이제 질 것인지,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묻는 또 책임에 어떻게 답할 건지 이제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비대위원장과 동급으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같은 열에 놓고 볼 것이냐.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박지원 이제 비대위원장이 약간 어설픈 장면, 또 굳이 이 시점에 저런 이야기를 해야 될까? 좀 계산이 너무 안 돼 있는 발언이다. 이런 것들은 느꼈지만 본질적으로는 저분이 하신 얘기 중에 틀린 말이 없습니다. 제가 조금 더 주관적으로 응원을 하자면 26세 여성이에요. 그 우리 사회에서는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나오고 사회생활 시작하는 이제 사회생활 초년병 수준에서 네네네. 얼마나 많은 일을 해서 저 사람이 민주당의 상징이 되어서 왔습니까? 그런데 정치 30년 하신 분, 특히나 87년 6월 학년 때부터 30년간 정치를 해왔던 사람과 동급에 놔놓고 이 사람의 발언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
상황 파악 제대로 하느냐 마느냐 이런 식으로 집단적으로 린치를 가하는 행위는 예. 참으로 보기가 민망했다. 저 26세의 젊은 여성 정치인이 이런 이야기 할 수 있지요. 예. 그런 분을 우리가 비대위원장 모시고 있습니다. 386 용태론 충분히 논의할 수 있습니다. 시간을 두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선거에 좀 더 집중해서 우리 합심해서 손잡고 가겠습니다. 이분 혁신위원장을 하던 혁신위원장 그 위에 당의 전체를 바꾸는 국민이 원하는 정당이라면 무엇을 바꾸든 정권을 저는 줄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라고 이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손을 잡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선수 쳐서 주저앉혀 놓겠다는 방식으로 그리고 많은 평론가들이 바깥에 나와서 박지원의 어설픈 정치가 민주당을 망쳤다고 하는 그 행위로 예. 그러면 다 기득권들끼리 모여서 민주당 잘 하십시오. 그 결과가 지금 국민의 심판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이긴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완전히 패배한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네. 그나마 발굴했던 그 시점에서 그렇게 절절하게 원했던 젊은 여성 정치인을 발굴해놓고 이제 석 달 만에 버립니까? 저 사람 때문에 망했다고 욕합니까? 그리고 잘 먹고 잘 사십시오. 그것이 민주당에 가야 될 길이라면 예. 박지원 문제는 원점에 놓고 다시 한 번 더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근데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이게 사실 그 정치인이라는 거는 나이와 성별을 떠나서 직업 정치인이라면 어떤 판단력,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랄까요? 그 언론의 평가라든지 평론가들의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도 당연히 겸허하게 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당연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이런 얘기 우리 한 번씩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분이 발언하는 내용을 다양성의 하나로 볼 거냐? 예. 민주당을 정면 공격하는 일종의 공격의 포인트로 볼 거냐? 이건 다르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죠. 정치인은. 예. 대통령과 생각이 똑같아야 됩니까? 국민의힘 의원이 다를 수 있죠. 그런데 저분이 했던 얘기가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잘못된 얘기도 없단 말이에요. 이런 거 필요하다. 386 용태를 하고 민주당 혁신 모델을 좀 더 젊은 정당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계획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발언이 예. 왜 내부 분란을 자초한 것이라고 할 거냐. 실제 내부 분란은 이런 거죠. 성비위 문제가 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에서 엄중하게 문책을 하지 않고 일단 지금 윤리위원회 소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일단 예. 지방선 끝나고 하자. 뭐가 문제입니까? 그럼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예. 자, 윤석열 정부가 잘해서 이번에 이긴 것이 아니라 민주당이 패배한 것은 결국 민주당의 자초한 결과라고 얘기를 계속 하지만 예. 결국에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감을 주는 것으로 평가받는 게 정치 아닌가요? 예. 그런 면에서 보면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했던 행동에 대해서 네. 책임을 비대위원장으로서는 져야 하지만 그 책임의 경중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는 이 패배에 대해서 박지원 위원장에게 마녀 사냥이 가해지지 않나 이런 좀 우려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왜 하필 선거 앞두고 용태론이라든지 그런 얘기를 해서 분란을 만들었냐라는 그런 비판도 있습니다만 이 젊은 정치인, 여성을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젊은 정치인을 비대위원장으로 내세웠을 때는 다양성을 포용하겠다라는 순소리도 듣겠다라는 그런 민주당의 의지를 표방한 것인데 예. 실제로는 이미지로 소모해 버리겠다. 그 이상을 할 때는 오버하지 마라는 경고를 한 게 아닌가 싶어서 박지원 위원장이나 이런 젊은 사람들을 민주당이 어떻게 얼마만큼 포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민주당의 혁신과 새로 태어남을 국민들이 볼 수 있겠다라고 지켜보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지원 비대위원장 SNS에 어떤 내용을 올렸는지 아마 선거 결과에 대한 자신의 평을 남겼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어떤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까? 네, 본격적인 개표에 앞서서 끝까지 이제 투표 독려를 했었는데 예. 한 3시간 전쯤에 올라온 메시지는 사과의 메시지가 많습니다. 예.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또 질책해주신 국민 여러분께도 고맙습니다. 경기지사 특히 이제 김동연 후보님의 축하 인사를 더불어 얘기하면서 예. 이 지방선거에 완벽하게 패배했다. 또 국민의 마음을 얻는데도 철저하게 실패했다. 달라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화와 쇄신을 미뤘다. 예. 더 일찍 용기 내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나 새 희망의 불씨를 만들어주신 또 2030 여성들께 감사드린다. 예. 더 새로운 민주당으로, 더 젊은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는데요. 지금 현재 이제 여기 의지를 이렇게 밝힌 걸로 봐서 네.
오늘 혹시 이제 사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사하는 부분이 없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이런 메시지만 있는 상태거든요. 예. 앞으로 조금 더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러나겠다, 물러나지 않겠다, 뭐 이런 관측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제 오전 10시 생방송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죠. 오전 10시부터 민주당은 지금 비대위를 통해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한겨레 6면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한겨레 6면을 보면 민주당 대선 이어서 또 패배했다. 잠복해 있던 갈등이 폭발할 듯이라고 하면서 노란색 네모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보면 오늘 비대위에서 총사퇴 논의가 예상된다라는 예측 보도를 좀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짚어볼 내용은 바로 대구로 넘어갈 텐데요. 홍준표 대구시장 이제 당선인이죠.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인에 대한 내용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시정 혁신, 담대한 변화 시작, 다 바꾸겠다. 이런 내용으로 평가가 될 수 있겠고요. 매일신문 4면이었습니다. 대구신문은 어떻게 조명을 하고 있는가 함께 만나보시죠. 의원, 도지사에 이어서 시장이다. 이건 최초의 정치인의 기록일 수 있다. 그런가요? 제 기억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홍준표가 걸어온 길을 노란색 네모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모래시계 검사로 인생 전환점이다. 총선, 대선, 지선까지 존재감을 보여줬다. 라는 기사가 보이고 영남일보 넘어가겠습니다. 검사, 당대표, 대권 후보, 좌절 모르는 부도옹이다. 저 부도옹이 한글이 아니고요. 한자입니다. 오뚝이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대구신문의 보도 만나보시죠. 공공부문 통폐합, 균형재정, 시정 대혁신. 이 내용은 아마도 홍준표 당시 경남도지사 시절에 비슷한 슬로건을 내걸었던 걸로 저도 기억이 나서 이거 뭐 다 바꾸겠다는 얘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과 관련해서 두 분의 평을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 교수 부탁드릴게요. 재미있는 캐릭터시죠. 예전에 하도 막말 논란 많아서 그때 비판을 많이 했었는데 그 이후에 좀 많이 바뀌셨어요. 그 막말이 아니라 좀 솔직한 화법으로 약간 변화되면서 의외로 2030 젊은이들이 많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대구에서 교두보를 마련하면서 아마 대권 후보로 또 한번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 공공부문 통폐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지금 대구 경기가 많이 죽었습니다. 대구가 많이 힘든데 대구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는 이런 거에 만약에 성공을 한다면은 제대로 된 어떤 디딤돌을 만들 수 있지 않겠나 기대가 큽니다. 네, 정기현 평론가는요? 그 새로운 바람이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봄바람처럼 오면 좋은데 그 새로운 바람이 모래 폭풍이 돼가지고 거친 바람처럼 다가오면 그렇죠. 이제 대구가 대혼란에 빠질 매우 거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제 걱정이 많이 되죠. 이게 이제 대혁신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고 뭐 원래 갖고 있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데 이제 무엇이 혁신의 대상이고 혁신의 과정에서 어떤 그 사회적 또 공감을 얻어서 갈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당선 소감 얘기할 때 좀 놀란 것은 아마 역대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광역단체장의 당선 소감 중에서는 최초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날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니 자치단체장 당선된 분이 캐릭터 같아요. 예. 캐릭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날 무시 못한다? 그러면 이제 맞짱 뜨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싸우자. 그래서 수 털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런 말이죠. 이게 이제 맞느냐. 본인이 이번에 대구시장 출마할 때도 이런저런 얘기가 많았습니다. 경남도지사하고 예. 온 경남을 이제 뒤집어 놓듯이 뭐 혼란으로 빠뜨린 거 아닙니까? 물론 본인은 그것을 개혁이라고 이야기하고 혁신이라고 이제 평가하던데요. 예. 어쨌든 대구에서도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대구시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혼란이 아니라 아마도 이분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저격수 역할을 하면서 본인이 자기 대권에서 어떤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이냐 예. 이 생각에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우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홍준표 대구시장 당선자가 잘할 것이다 라는 기대 안에 이분이 어떻게 가는지를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는 이 의문의 퀘스천을 그대로 두고 좀 지켜봐야 한다. 저는
한 표 던지자면 대구는 대혼란이 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 혼란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대구 정서가 어떤 게 있냐면 중앙정부에 우리가 고분고분했는데 우리가 얻은 게 뭐야 이런 불만이 있거든요. 그래서 붙을 때 붙고 특히 공공기 부문에 대한 개혁, 이 모래검사가 모래폭풍을 일으킬 것 같은데 어렵습니다. 이거 공공부문 개혁하는 거 이거 잘 해낸다면은 대구에 새로운 바람은 있겠다 이런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송 교수님하고 직을 걸고 이 방송 출연권을 놓고 절대 그런 일은 생기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늘 보시는 분들이 홍준표 시장이 어떻게 대구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켜볼 일이죠. 홍준표 시장에 대한 얘기까지 나눠봤습니다. 더 재미있게, 더 균형있게, 더 스픽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할 텐데요. 오늘 전기한 평론가, 송문희 스픽스 정치전문위원, 김영기 메타 커뮤니케이션 센터 대표와 함께 오늘 지방선거 특집으로 함께 해봤습니다. 세 분 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의 주요 뉴스, 스픽스 주요 뉴스 만나보시면서 오늘 저희 시간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돈이 되는 라이브, 김영기의 돈이 되는 라이브가 이어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 바라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